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뭐 굉장히 올해 아주 다양한 발언들이 나왔고요. 거의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그동안의 협상의 경과라든가 또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답변도 주셨고요. 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결론 내린 것은요. 예산 부수 법안하고 민생 법안 이거 처리가 많이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로라도 국회를 여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저희가 제안하는 것으로 첫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야당 전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을 제안하겠다 하는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3+1에서 아까 합의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 중에서는 30석의 상한선을 두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위성 정당이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비례대표만을 위한 만약 정당이 출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라든가 그리고 선거제도 그다음에 비례제도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 섞인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석패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3+1 협의를 했던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석패율에 대해서는 재고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4+1과 함께 선거제에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을 신속하게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외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지도부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을 줘서 한 번 더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3+1은 또 만나죠? 아까 3+1 발표가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총의 내용을 반영을 해서 3+1에 참여하셨던 야당 대표들과 함께 4+1 협의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언제 원포인트는 지금 제1야당에게도 저희가 같이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시급한 예산 부수 법안과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4+1에 참여하는 야당들에게도 원포인트를 제안합니다. 지금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예,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정권을 가지고 아마 제안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어떤? 본회의 개최 일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포인트 그 민생과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된 부분을 신속하게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본회의 문안 상정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신속한 결정과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야당 제1야당에게도 기회는 늘 열려 있고 3+1에 협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30석으로 상한선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고요. 석패율에 대해 가지고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요구하는 석패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석패율도 제고를 해봤지만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결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좀 민주당 입장을 정리하실 계획인가요? 그것은 뭐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의총의 안으로는 석패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체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니까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고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민주당에서 석패율제 그렇게 대부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부정적인 의견이 의총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 대표부가 재고하는 것으로 일단은 3+1 대표들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원포인트 부분에 열리면 회기 결정 안건은 안 올라가는 건가요? 그것도 회기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다툼이 있어 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포인트 관련해서 의장과 뭐 신당 대표님들 회동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 의총의 그 결과를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우리 다른 야당의 지도자들하고 대표들하고 이야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포인트 국회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일단 선거제나 뭐 검찰개혁법이 일단은 미뤄두고 있다는 건가요? 뭐 동시에 진행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선거법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너무 매몰되어 있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급한 예산 부수 법안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지도부에다가 선거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는 동시에 민생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좀 지켜봐 주시죠. 아마 신속하고 아마 좀 빠른 결단이 좀 많이 요구되고 있으니까요. 예. 오늘이라도 지금 아마 제안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어떻게 결정될 건지는 좀 조금 신속하게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에 있어서는 뭐 상당한 진전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처리 순서와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이 먼저 언급이 되다 보니까 선거법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 단계에서 사실 국면이 여기 너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들은 분명하게 있었고요. 지금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을 한데요. 또 많은 분들이 공감도 했지만 일단은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협의에 좀 더 집중을 하되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을 더 한 번 더 위임을 받아서 원내 지도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석패율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양보를 바라고만 있는 상황이라는 비판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질문 뭐라고 두 하셨죠? 번째는 석패율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반대 양보만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비판 여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우리 민주당이 다른 3+1에 참여했던 야당들한테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요? 우리 민주당이 제일 많이 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보만을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협상하는 관계에서 사실 뭐 이렇게 주고 받고 협상하고 이러는 부분은 있는데 석패율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이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상한을 두는 것과 석패율을 반대하는 것은 큰 틀에서 아마 같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비례 의석에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그 석패율에 의해서 비례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비례대표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성 배려라든가 아니면 뭐 직능 대표라든가 노동, 환경 이렇게 특별히 그 당의 정당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비례대표 그리고 이제 참신한 인재, 청년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가 거의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석패율제로 인해서 선거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이루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흔들림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해서 적용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을 요구했던 부분도 아마 그런 취지였는데 상한석 30석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아까 결론 내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석패율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석패율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일이 좀 나열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석패율과 관련된 뭐 보완에 필요한 의견들도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요. 그것도 뭐 전체적인 틀에 있어가지고 석패율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큰 줄거리고 그 외의 내용들은 좀 부수적인 얘기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랑도 좀 연관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시한은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진행하시나요? 예. 뭐 총리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또 인사청문회도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다 보니까는 계속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좀 과감성 있는 결단과 사실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한 번 더 위임해 줄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등록제는 그럼 아예 얘기를 안 하기로 하시고 예, 이중등록제에 관련된 얘기는 좀 언급이 없었습니다. 4+1에서 아니 3+1에서 협상해서 제시한 거에 석패율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에 가정에 대한 거지만 한국당과 그럼 좀 더 협상을 주력하자 이런 의견이 좀 안에서 많았습니다. 일단은 뭐 4+1하고 상당한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한은 수용 가능하되 석패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해 주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제1야당을 빼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늘 가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길게 늘릴 수는 없다, 머무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인식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칙적인 견지에서 제1야당의 정말 연동형 비례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건설적인 그리고 아주 진정성 있는 제안이 있다라고 하면 또 좋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자. 석패율에 도입하면 그래도 그 취지가 생각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셨는데 그럼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하더라도 순위를 뒤로 밀어서 쓰지 않는 것으로 석패율제에 대한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뭐 석패율제와 관련된 우리 3+1에서 내린 그 결론에 어떤 뭐 세밀한 조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재고를 요청했기 때문에요. 예, 아마 그쪽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자님들도 뭐 석패율제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석패율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입장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원래 그 협상이 잘 안 되면 원안을 표결하는 것도 고려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 시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뭐 협상을 한 번 더 위임해주고 뭐 또 최종 결론을 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언급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금요일 협상 때는 석패율 6권역에 한 개씩 하는 거는 그때 민주당에서도 동의가 됐었는데 아니요, 동의된 건 아니고 보고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협상 과정에 대해서. 예, 우리가 그때 의총강에서는 굉장히 좀 더 뭐랄까 더 엄격한 걸로 사실 의총의 의견들이 모아졌었거든요. 상한을 정하는 것도 20석, 석패율은 반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올라간 조건들이 서로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예, 추인이 되거나 확인됐던 내용들은 아닌 거고요. 관련해서 늦어도 언제까지 올리겠다 하는 마지노 정도 같은 거. 예, 그 부분은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